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론 한동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부동산 이용에 있어서 토지 이용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 용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대 이론과 관련해서 밀접하게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토지 이용의 집약도란 용어입니다. 자, 이 토지 이용의 이 집약도란 용어를 보면은 이 단위 면적, 땅 단위 면적은 우리가 1m와 1m를 곱해주면 1제곱미터죠. 이 1제곱미터를 우리는 단위 면적이라고 하죠. 이 단위 면적당 이 토지에 투입되는 이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크기를 집약도라고 합니다. 자, 이 집약도인데 이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은 토지 이용, 이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은 토지 이용을 집약적 토지용이죠. 자,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은 토지용은 집약적 토지용이고,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낮은 토지용은 조방적 토지용인데, 이 집약적 토지용은 주로 우리는 도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도시적 토지용, 그리고 조방적 토지용은 주로 농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 비도시적 토지 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집약적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집약 한계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이 집약 한계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집약 한계라는 용어를 보면은 투입되는 한계 비용. 자, 투입되는 한계 비용이 우리는 한계 수입. 자, 투입되는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과 일치하는 데까지 추가로 투입되는 경우의 집약도입니다. 한계 비용은 상품을 하나 더 생산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한계 수입은 상품을 하나 더 시장에서 판매하는데 총 수입은 얼마나 변하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을 때를 이윤 극대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 수준의 집약도로서 이 두 개가 같을 때는 우리는 토지 이용에서의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의 상태의 집약도라고 하죠. 자, 집약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집약 한계에 있어서의 우리가 집약 한계는 토지 이용 집약도의 상한선이죠. 이 토지 이용의 집약도의 상한선이 바로 집약 한계고, 이 토지 이용의 집약도의 또 하한선, 이 토지 이용의 집약도의 하한선이 바로 조방 한계를 의미하겠죠. 조방 한계. 조방 한계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데까지,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으면은 어떻게 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죠. 이런 경우에는 이 손익분기점 수준, 이 손익분기점 수준의 집약도를 우리는 조방 한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집약 한계, 조방 한계라는 의미 확인을 한번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침입적 토지용인데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 인자가 개입을 하는 형상을 침입적 토지용인데, 들어올 때는 왜 들어오느냐? 이 지역이 개발 계획이 예정돼 있다는 강한 흡 인력이나 지가가 아주 낮은 경우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린 침입을 유발하는 인자를 말하죠. 자, 이 지역에 들어올 때는 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에 있어서의 행정적 규제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되고, 침입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기존의 원주민과의 저항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침입은 확대적 침입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침입적 토지 이용에 관련된 그러한 용어의 설명이죠. 자, 도시 스프롤 형상. 자, 도시
이 스프롤 형상은 도시가 확산되는 형상입니다. 자, 도시 스프롤 형상은 도시가 확산되는 형상이다. 자, 그럼 도시 확산되는 형상을 보면은 도시의 확산 형상은 우리는 도시의 성장 개발이 무질서하고 또 무계획적 또 불규칙적으로 도시의 외곽부를 향하여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형상을 도시 스프롤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스프롤 형상은 외곽으로 확산되는데 주거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형상으로서 토지의 최유효 이용으로부터 괴리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형상입니다. 이 지가의 수준은 우리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표준적 수준, 일반적으로는 이 표준적 수준 이하를 말하죠. 표준적 수준 이하를 말하죠. 자, 표준적 수준 이하를 의미한다. 그리고 밀도. 자, 밀도 수준은 이 개발 밀도 수준은 합리적, 또 우리는 합리적 수준 또 이하를 일반적으로 또 말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도시 스프롤의 유형을 보게 되면은 도시 스프롤의 유형하면은 합리적 밀도 수준 이하로 인접 토지를 계속 잠식해 나가면서 외곽으로 확산되는 저밀도 연쇄 개발 방식이 있죠. 저밀도 연쇄 개발 방식. 또 합리적 밀도 수준 이상으로 인접 토지를 계속 잠식해 나가면서 외곽으로 확산되는 고밀도 연쇄 개발 방식이 있고, 자, 이 자동차 전용 도로인 간선 도로를 따라서 우리는 교외로 확산되는 형상이죠. 간선도를 따라서 우리는 교외로 전개되는 형상, 교외로 우리는 확산되는 형상이 나오죠. 또 개구리가 이렇게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도시 중간중간에 빈 공지를 남기면서 우리는 외곽으로 확산되는 개구리 뜀뛰기 개발이 있습니다. 개구리 뜀뛰기 개발. 자, 이 개구리 뜀뛰기 개발을 우리는 또 전문 용어로 날비자를 쓰죠. 비지적 형상이죠. 비지적 형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도시 스프롤의 유형을 말하죠. 그래서 이 도시 스프롤 형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성 있는 도시 개발을 해야 되겠고, 또는 개발 제한구역, 도시 외곽으로의 우리는 확산, 팽창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제도죠.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을 하면 우리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도시 스프롤 형상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자, 우리 교외와 자, 도시에 있어서의 도시화 단계에 있어서 우리는 교외화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화 단계에 있어서의 교외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형상이 직주분리 형상입니다. 도심의 사무실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도시 외곽에 주택을 두려는 형상이죠. 직주분리의 원리는 당연히 도심에서의 땅 가격이 너무 비싸. 우리는 고지가, 도심의 고지가 형상, 그리고 또 도시 외곽으로 교통체계의 발달, 도심의 주거 환경의 악화, 또 도심에서의 건축법상 건축 규제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강화된다든지 이런 게 원인이 되죠. 그 결과 도심에서는 어떻게 돼요? 도심에서는 도시 외곽에서 도심으로 어떻게 돼요? 주간에는 출근하기 때문에 도심의 인구는 많은데 야간에는 외곽으로 퇴근하기 때문에 도심에서 야간에는 여기만 빽빽하죠. 도심은 텅텅 빈다. 그래서 도심에서의 공동화 형상이라고 하죠. 도심에서의 공동화 형상인데 문제는 이 도심의
도심의 공동화 형상과 관련해서 도심에 있어서 어떻게 돼? 도넛에서 가운데 뻥 뚫린 도넛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또 도넛 형상이라고 하죠. 자, 도넛 형상이라고 합니다. 도심의 공동화 형상이고, 교회는 와서 잠만 자고 우리가 소비하는 우리 베드타운이라고 하죠. 베드타운화가 이루어지죠. 베드는 침상, 침대를 의미하죠. 침상 도시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직주분리 형상인데, 자, 그러면은 다시 도심으로 도시 외곽에서 도심으로 출근하면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우리가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형상이 또 직주 접근이 나오죠. 직주 접근. 자, 이 직주 접근 형상이 나타나는데, 직주 접근이 있어서의 원인은 교통체증이 원인이 되겠죠. 그 결과 어떻게 돼? 도심에서의 주택 재개발로 인해서 도심에 있어서의 건물이 고층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무슨 형상? 도심에서의 건물이 고층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우리는 도시 회춘화 형상이 나타나죠. 도시 회춘화 형상. 자, 도시 회춘화 형상은 요즘 뉴스에서 많이 여러분 보는 형상이죠.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1950년대 후반 영국의 누드그라스라는 학자에서 나타난 용어인데, 이것을 우리는 번역을 하면은 도심 재활성화라고 하는 거죠. 도심 재활성화. 이 도심이 재개발되면서 저소득층이 살던 주택이 재개발되면서 중고소득층으로 바뀌는 형상을 말하죠. 그래서 어디서 나타난다? 이것은 역도시화 단계에서 나타나죠. 자, 역도시화 단계에서 도심이 우리가 쇠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재활성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용어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